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2월 7일 월요일에 일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설 연휴 때문에 아무래도 2월 첫 번째 주라는 게 좀 묻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월의 첫 번째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두 번째 달입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모두 다 달성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호텔 일을 그만두고 유튜브 전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려왔던 그 삶의 모습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느낀 점이 예전에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많이 모자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호텔 그만두기 전에는 이제 상상하던 모습이 매일매일 이렇게 산책도 좀 자주 하고 또 와이프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좀 시간이 넉넉한 이런 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은퇴를 하고 이렇게 전업 유튜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항상 모자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요,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계획표를 다시 또 작성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생활계획표를 항상 만들어서 생활을 하거든요.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서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낭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 생활을 준비할 때 계획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 되겠다. 이렇게 먼저 은퇴한 입장으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들께서도 잘 계획 세우셔서요, 조금 더 보람차고 즐겁고 프로덕티브한 이런 한 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월 7일 월요일 일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너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많이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S&P 500이 0.52%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고요. 다우존스가 0.06% 조금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았네요. 1.58% 급상승했고요. 러셀 2000은 0.57% 상승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아무래도 뭐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의 모습이 좋게 나타났겠죠. 자,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살펴보면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주식은 유니티입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17.4% 주가가 상승하면서 급등을 해버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어닝 결과의 여파로 17% 이상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들을 이어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13.54%. 비록 이제 회계상에 약간의 뭐 조작 비슷한 게 있긴 했지만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매출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순이익을 발생시키면서 주가가 13.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 말고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잖아요. 프라임 멤버십의 가격을 $30 정도 상향 조정한다라는 발표가 있어서 아무래도 굉장히 좀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 뭐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핀터레스트도 역시 어닝 결과가 만족스러우면서 11% 상승했고요.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10.94%, 로쿠가 9.26%, 쇼피파이가 8.2%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스노플레이크가 7.57%, 로빈후드가 7.28%,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버가 7% 이상 상승을 했고요. 스퀘어가 간만에 7.26% 급상승, 코인베이스도 7.24% 올라가는 날이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성장주 대부분들이요, 5%에서 6%의 상승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테크주 그리고 성장주가 주식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이렇게 성장주와 테크주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아마존이라든지 스냅이라든지 이러한 종목의 어닝 결과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 또 어닝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최근에는 어닝 결과가 좋으면 10% 이상 급상승하고 어닝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 뭐 20%, 25% 정도는 우습게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이 어닝 결과를 발표하는지 직접 한번 스케줄을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 2주 전 정도에요. 시킹 알파를 통해서 어닝 스케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나만의 종목들에 대해서 어닝 스케줄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뭐 저처럼 이미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놓으신 분들께서는 이 안에 들어가시면 어닝의 그 스케줄, 앞으로 일정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포트폴리오 작성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끝에서 세 번째 가시면, 지금 마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가장 끝에서 세 번째 보시면 Create New Portfolio라고 나오거든요.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클릭하시면 Create Portfolio 나오고 이름이 나오죠. Name. 여기에다가 이제 원하시는 이름을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준, 패밀리, 설명 뭐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나서 Create Portfolio를 클릭을 하시면요. 그럼 포트폴리오가 이제 하나 형성이 된 건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 아니면 투자를 하고 계신 종목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면 애플을 찍어야겠죠. AAPL 찍으면 밑에 애플이 나오죠. 클릭하시고 다음은 구글. 예를 들어서 GOGL 여기 나오죠. 그럼 구글을 넣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을 할까요? 그럼 아마존 이렇게 찍으면 밑에 AMZN이 티커 네임이죠. 찍고요. 뭐 AMD 바로 위에 있습니다. AMD 클릭하시고요. 엔비디아 해볼까요? 엔비디아 찍으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돈 버튼을 누르시면 자, 여러분들 선정하신 종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쉽게 구성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닝 결과를 살펴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미존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평가 항목이 쭉 나오죠. 레이팅도 있고,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어닝, 디비던드,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성장률, 퍼포먼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닝의 그 스케줄이잖아요. 그래서 어닝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쭉 지금 어닝 데이시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를 한 번 더 클릭하셔야 이제 이 일자를 순서로 해서 종목이 쭉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월 8일부터 어떤 종목들이 어닝을 발표하는지 스케줄이 쭉 나오죠. 자, 가장 먼저 2월 8일 날은 펠로톤이 지금 어닝 실적을 발표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2월 9일 날은 4종목이나 됩니다. 투일리오, 우버, 그리고 ASML이, 그리고 또 디즈니도 있네요. 이렇게 4종목이 어닝을 발표하고요. 2월 10일 날은 NET, 클라우드 플레어가 어닝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2월 11일은 크리스퍼가 발표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15일도 보죠. 2월 15일 날 굉장히 많네요. 업스타트, 그리고 로블록스, 에어비앤비, 그리고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어닝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쭉 넣어놓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언제 어닝을 발표하는 거나 이렇게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는 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주 미국 증시 모습에 관한 기사를 좀 많이 읽어보게 될 텐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Crazy Tech Shock Moves This Week이라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그 테크 주식들의 움직임이 정말 미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None of this makes sense. 말이 안 되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들이 보였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놀라운 위크였다. 그러니까 한 주가 정말 만만치 않았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목들이 어닝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일어났잖아요. 굉장히 좀 커다란 테크 주식들, 우리가 보통 메가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종목들이 어닝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기복이 심한 한 주를 겪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종목들이요 밈 주식인 것처럼 막 주가가 10% 20%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페이팔이 굉장히 좀 그 디스어포인팅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화요일 날이었죠. 그러면서 이러한 변동성의 시작을 알렸다. 이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숨에 단 하루 만에 25%나 주가가 폭락을 하는 이러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한 그런 모습을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이 됐는데 페이스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닝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무려 26%나 떨어졌잖아요.
포캐스트가 너무나 좀 낮게 나오면서 많은 투자들의 근심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26% 떨어지면서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조차도 주가가 엄청나게 가라앉았습니다. 뭐 스냅 같은 경우는 23%나 떨어졌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아니지만 어닝을 앞두고 있었던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8%나 페이스북의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날 반전이 일어나죠. 목요일 날 스냅, 아마존, 핀터레스트 이렇게 세 종목이 어닝을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으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바이올런트 리버설을 보였다. 굉장히 좀 격정적으로 다시 반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 하루가 목요일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이팔 같은 경우 마이너스 25%, 메타가 마이너스 26, 스냅이 45%나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마존이 12%, 핀터레스트 역시 1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번스타인이라는 투자 기관의 애널리스트인 마크 쉬물릭이라는 사람이 요약을 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핀터레스트와 스냅이 금요일날 보여줬던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None of this makes sense. 이거는 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돈을 좀 많은 수익을 얻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쉬물릭이라는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냅에 대해서 탑픽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습니다. 따라서 원래 굉장히 스냅을 좋게 평가하는 그런 전문가였던 것 같고요. 지금 소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두 개 합쳐서 가장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스냅이다. 이 어닝 결과를 보고 더욱더 논리가 강력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스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클리니스트 스토리 인 인터넷이니까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가시성이 좋다. 이렇게 앞날을 전망하기가 가장 용이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무려 65달러를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65%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셈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 올라갈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 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60%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들어서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주요한 이유는 연준의 피봇이다. 피봇이라는 것은 이제 굴절이라는 뜻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 변화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좀 더 호키시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호키시는 이제 매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비둘기파, 매파 그러잖아요. 굉장히 온건적인 시장을 지원해주는 이런 비둘기파의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굉장히 강경한 이러한 태도로 변환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이트에 대한 걱정거리가 조금 더 악화되었다. 뭐 때문에 악화됐냐면 4분기의 결과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메가캡 기업들 중에서 몇몇 기업들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잖아요. 이러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그 마켓의 근심이 가속화됐었죠. 이렇게 지금 UBS의 Chief Investment Officer 마크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그 밖에 다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요일 날 아마존 그리고 또한 다른 주식들 뭐 핀터레스트 같은 주식들을 얘기하는 건데 유니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이 점이 굉장히 좀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월가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쇼킹한 디클라인,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리고 페이팔처럼 떨어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들에게 전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아마존을 비롯해서 뭐 스냅 같은 종목들이 잘 버텨주면서 분위기를 전환을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전반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로 몇몇 종목에 한정돼서 일어나는 모습일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어닝 결과가 결국은 나스닥, NDX는 나스닥을 얘기하거든요. 나스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일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 부정적인 의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크 주식들이 지금 버블에 와 있다.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뻥튀기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유로 지금 지적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 어닝 멀티플, 그러니까 S&P 500의 평균 그 멀티플보다도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PER이 한 17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평균 가격보다 싼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결국 나스닥이라든지 테크 주식들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논란이 조금은 잠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어닝의 그 전망이 굉장히 아직도 좋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닝 결과에 우리가 좀 기대를 걸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테크 기업들, 테크의 그 섹터들이 아무래도 어닝 그로스가 한 15% 정도는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의 입장이죠. 여기 나와 있는 하이펠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들이 지금 베이스 케이스로 깔고 있는 걸 알아보면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멀티플이 계속해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멀티플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멀티플이 드디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플러스 몇 배 하는 거 있잖아요. PER이라든지 아니면은 PSR 같은 것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어닝만 성장을 해준다면 이 어닝 성장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식으로 우리가 주가를 표현할 때 주가 이꼴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실적하고 그 멀티플 중에 한 가지는 고정돼 있고 한 가지만 올라간다면 그 결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 이유는 실적보다는 멀티플이 계속해서 가라앉았던 이유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테크 주식들 중심으로 너무나 많은 폭으로 이 밸류에이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멀티플이 안정화된다면, 그리고 나서 어닝이 올해 만약에 15% 정도, 실적이 15% 올라간다면 멀티플이 가만히 있고 실적이 15%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부터는 연말까지 한 15%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은 어디까지나 그 UBS에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이 있죠. 하이펠리라는 이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따라서 지금보다 오히려 멀티플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요. 뭐 지금부터 1년 동안 15%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쉽게 단정하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에는 펠로톤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펠로톤의 주가가 금요일날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무려 40%나 점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진정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6.4%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요일날 장이 개시되면 과연 펠로톤의 주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지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데요. 자, 이렇게 펠로톤의 주가가 갑자기 치솟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로톤이 지금 39.5% 장이 마감된 이후에 주가가 점프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WSJ, 월스트리트 저널의 약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하기를 지금 이 기업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 수터라는 게 있죠. 수터는 뭐냐면 기업 인수를 원하는 그런 다른 기업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아마존닷컴 등에서 지금 펠로톤을 인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특히 나이키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다른 그 모도 매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뭐라고 있냐면요, 지금 펠로톤에 대해서 잠재적인 오퍼를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 나이키도 지금 재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마존닷컴, 나이키 이렇게 두 가지의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펠로톤이 다른 기업에 인수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제 몰려들면서 주가가 40%나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딜도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드바이저한테도 얘기를 했다. 그러면 컨설팅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진지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재적인 딜에 대해서 컨설팅도 받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바이크 메이커인 펠로톤 같은 경우는 사면 초과에 지금 처해 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인수하기에 적합한 시점이 찾아온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이키가 다시 나오는데, 나이키는 사실요 예전에 한번 오퍼를 하려고 고려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상장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9년에 나중에 포기했다고 나오죠. 따라서 두 번째로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저희 가장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워낙 펠로톤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박앤셀 중이다. 지금 주가가 24.6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데, 이 가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달 전과 비교하면 80%나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2019년 상장
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펠로톤을 인수한다면 조금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더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좀 장래성 있는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나이키는 아직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보다는 아마존에서 좀 가져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피트니스 쪽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지금 런칭하기 있거든요. 그래서 펠로톤을 만약에 인수할 수만 있다면 애플보다도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조만간에 펠로톤이 어느 기업에 팔렸다는 소식이 들리게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뭐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뭐 전망에 대한 이러한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변화, 진화하는 모습,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고민할 수 있는 순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아마존, 인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테크 기업들이요,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를 인정하고 있냐면, 만약에 리모트 워크, 그 원격 근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러한 원격 근무를 거절하게 되면 인재를 잃어버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아마존, 핀터레스트, 인텔, 페이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어닝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제출한 그 어닝 결과 발표 보고서의 그 파일링 내용에 따르면요, 이 모든 테크 기업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인정하냐면 리스크가 있다. 지금 어떤 리스크냐면 경쟁자들한테 중요한 인재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경쟁자들은 무엇을 제공하냐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당기는 그런 잡 베네핏, 혜택을 제공한다는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베네핏이 뭐냐면요,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적어도 하이브리드 워크를 제공하는가. 하이브리드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출근하고 나머지는 이제 집에서 근무를 하거나 멀리 떨어져서 근무를 해도 상관이 없는 이러한 근무 환경을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실리콘을 대표하는 이러한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강력한 컴피티션, 경쟁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점 좋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뭐 주식도 많이 주고요,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제공을 하면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경쟁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런 인재들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원격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사무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플렉시빌리티라는 것은 유연성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유연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따라서 이제는 한번 거기에 맛을 들였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오피스에 돌아가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지금 이번 기사에서 서머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의 변화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재들이 출근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그들의 기호에 맞는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없어서 고용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화이트 칼라들이 원격 근무를 원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에 많은 투자라든지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이 진보를 이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술력을 조금 더 빨리빨리 향상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도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있다면 이 필요에 맞춰서 많은 투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메타버스가 만약에 원격 근무랑 접목이 된다면 굉장히 좀 많은 상업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투자가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원격 근무가 활성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 조금 더 좋은 컴퓨터 그리고 노트북 같은 거를 설치해 놓겠죠. 뭐 자비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업에서 많은 보조를 받아서 굉장히 좀 좋은 사무실을 집 안에 구축해 놓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반도체라든지 컴퓨터 쪽에 세일즈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면 그 보안 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업체의 중요성이라든지 매출, 굉장히 좀 많은
많은 폭으로 향상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여러 기업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전체 비즈니스의 20% 이상이 사실 한 달 이상 숙박을 하는 이러한 장기 투숙객이거든요. 이런 장기 투숙객들은 사실 원격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경치가 좋거나 자연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과 삶을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담겨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앞으로 팬데믹이 마무리되더라도 원격 근무가 활성화될 수만 있다면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들이 꾸준하게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의 변화, 트렌드를 읽는 것은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필요한 하나의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식을 접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탑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여기 월가의 탑 애널리스트들이 어떠한 종목을 추천해 주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는 꽤 여러 개의 종목이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라톤 디지털이고요. 두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로블록스, 세 번째가 보잉이고요. 자, 네 번째 종목은 AMD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블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종목이 지금 추천이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 일부 방송에서는 로블록스라는 종목에 대한 그 의견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방송되는 2부 방송에서 두 종목을 더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그럼 로블록스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요. 이 로블록스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 전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쿠름이고요. 자, 이 쿠름이라는 전문가는 현재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7,000명 중에서 순위가 121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이분이 이제 선정한 주식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이 69%, 거의 70%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10개 종목 정도를 추천하게 되면 그 중에는 7개가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3개 정도는 엇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균 리턴이 나와 있는데 수익률이 무려 39.3%, 40% 가까운 이러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능력 있는 그런 전문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로블록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로테이션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성장주들에서 가치줄로 이렇게 자금이 옮겨가고 있는 로테이션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게임을 개발하는 요 기업이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냐면, 넷센트라는 것은 이제 초기에 불과하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메타버스의 기회가 이제 시작된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서 로블록스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 주식은, 로블록스의 주식은요, 지금 11월 달 피크를 찍고 나서 50% 넘게 하락한 상황이다. 따라서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도 많이 떨어져 있죠. 자, 드루 쿠름이라는 스티플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로블록스는 증명을 하고 있다. 뭐를 증명하고 있냐면, 지금 애뉴얼도 그렇고 시퀀셜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애뉴얼이라는 것은 지난해에 비해서도 성장률이 좋고, 그 다음에 시퀀셜이라는 것은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흐뭇하다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로블록스는요, 지금 랭킹 3에 지금 글로벌하게 랭킹이 돼 있다. 세 번째로 커다란 기업인데요. 지금 게임 플랫폼 중에서 그렇다는 거죠.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사용자가 많은 그런 게임 플랫폼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크롬이라는 전문가가 바이 레이팅을 이번에 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10을 줬습니다. 지금 로블록스의 주가가 63.74, 거의 64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64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110 110 나누기 64죠. 자, 이렇게 하면 주가가 앞으로도 71%, 72%, 그러니까 70% 이상 추가적인 성장을 우리가 1년 안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로블록스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애널리스트가 어떤 부분에서 좋게 보고 있냐면요, 로블록스가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그러냐면 다른 그 기업들에 비해서,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 굉장히 렐러번스하다. 그 얘기는요, 어디에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iOS, 그러니까 애플이 자랑하는 애플의 생태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엑스복스에 가서도 구동이 가능하고 따라서 어디에서나 로블록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올가닉 그로스가 있다. 올가닉 그로스는 뭐냐면 다른 기업을 인수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자체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굉장하다는 얘기죠. 부킹 레비뉴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부킹이라는 것은 그 미래에 발생하는 매출을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크룸이라는 전문가가 믿기로는 로블록스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 컨텐츠와 소셜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컨텐츠는 이제 이야기거리잖아요. 그리고 이야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셜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나서 그 관계를 형성하는 이러한 네트워킹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이럴 루비라는 거는요. 어떠한 그 소셜 미디어 같은 것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그 바이럴 루비 가능한 것이 로블록스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호 간에 강화를 시키는데 네트워크 에펙트를 강화시킨다. 네트워크 에펙트 뭐 미준 채널을 당분간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이미 굉장히 익숙한 그런 얘기잖아요. 자,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의 수가 늘면 늘수록 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퀄리티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고 따라서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로블록스의 사용자가 이미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로블록스에 들어가면 내 친구를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친구들과 양질의 게임을 즐길 수 있어라는 것이 이미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개념이 형성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로블록스에 가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서 만약에 대박을 치면 엄청난 또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발자가 계속해서 모여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질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유입될 거고 이렇게 순선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바로 로블록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이라는 전문가는 7,000명 중에서 121위를 차지하는 굉장히 좀 능력 있는 전문가잖아요. 이분의 그 평가대로 로블록스가 앞으로 1년 내에 7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투자하고 계신 구글이라는 종목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글에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글에 대한 투자의 확신을 좀 얻고자 하는 분들께서는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파벳이 굉장히 좀 익스펙테이션은 블로어웨이 있다는 것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좋은 어닝을 이번에 발표했다. 4분기 결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풀 이어, 그러니까 2021년 1년을 통틀어서도 구글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잘 나갔다. 그러면서 31%나 되는 오퍼레이팅 마진을 보고했습니다. 오퍼레이팅 마진은요, 영업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31%의 영업 마진은요, 하이스트니까 가장 높은 수치였다. 2011년 알파벳으로 개명을 하기 전에, 그전에는 이제 구글로 처음에 창립이 됐었는데 나중에 모회사인 알파벳을 만들어서 그 밑으로 구글이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자, 2011년 이후에 가장 좋은 오퍼레이팅 마진을 2021년에 보고를 했다라는 굉장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2011년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알파벳 사이즈에 비해서 1/7니까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기업이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매출의 규모가 7배나 늘은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31%로 예전 2011년 이후에 최고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한 실적이 아직까지도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는요, 그 가장 초기서부터 굉장히 럭셔리가 있었다. 그냥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굉장히 엑스트라 오디너리, 정상적이지 않은 굉장히 특출한 그런 수익성을 자랑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었죠. 바로 검색 엔진입니다. 이 검색 엔진을요, 머니 프린팅 머신이다. 그러니까 현금을 찍어내는 그런 기계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너무나 수익성이 좋은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튜브까지 흡수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거대한 테크 주식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로 이제 구글이
이 수익성이 좋냐면요. Greatest Profit Driver니까 지금 기업 역사사상 이렇게까지 수익성이 좋은 기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굉장히 극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액세스 인컴이 발생하게 되니까 현금이 넘쳐난다는 거죠. 이렇게 온라인 광고 쪽에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을 하면서 이 수익을 재투자하는 것이 구글입니다. 아직 배당도 잘 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배당금을 주는 대신 재투자하는 것이 지금 구글의 전략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좀 비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안티에이징은 사실 수명 연장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럴듯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뉴스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좀 비밀리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인터넷 액세스, 이거는 이제 좀 우스꽝스럽긴 했는데요. 본론이니까 이런 기구 같은 거를 통해서 인터넷을 좀 확장시키겠다, 이러한 좀 포부도 가지고 있었는데 잘 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네트워킹,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다양한 쪽에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거죠. 넘쳐나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일부는 이미 실패를 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요, 굉장히 좀 엄청난 진보를 보이고 있는 프로젝트도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돈이 넘쳐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양한 시도 중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물론 아직까지는요, 굉장히 수십억 달러를 계속해서 매년 태우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구글이 가장 자랑하는 세 번째 비즈니스,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근데 클라우드도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AWS 그리고 아마존의 애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사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적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분기에 그 클라우드의 매출은요 45%나 점프를 했습니다. 굉장히 성장성이 좋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보시면 890 밀리언 정도를 아직까지는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021년 1년 동안 적자는 무려 3 빌리언 정도가 되니까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저가의 판매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을 하면서 적자를 보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넓혀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금을 여기저기에 투자를 하면서도 78.7 빌리언이라는 엄청난 오퍼레이팅 인컴을 2021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91%나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다. 굉장하죠. 자, 그리고 2020년 23%에서 지금 오퍼레이팅 마진이 31%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2020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광고주들이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구글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어닝콜 도중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경영진이 인디케이션 했다는 것은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어떠한 표현을 해줬냐면 이 프로핏의 일부를 미래 비즈니스를 위해서 계속 사용하겠다, 투자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분야를 얘기를 해줬는데, 이 분야가 어디냐면 인터넷의 다음 진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웹3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웹 2.0거든요. 웹 2.0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구글이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뭐 검색하기 위해서 구글에 들어가서 다 검색을 하고,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재미있는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가서 검색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센트럴라이즈 버전 오브 인터넷은 구글이 주도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마트폰까지도 안드로이드가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웹 3.0로 다음 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이 추세에 합류하고자 구글은 이미 투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웹3는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디센트럴라이즈입니다. 따라서 중앙에 어떠한 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끼리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개인과 개인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채널을 마련해주는 것이 웹3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벨로퍼들이, 그러니까 지금 웹3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개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이 부를 여러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너무나 중앙 집권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부의 분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웹3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파벳의 CEO인 순다 피차이 같은 경우는요, 이번 어닝콜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업은, 알파벳이라는 기업은 생각을 하고 있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웹3 애플리케이션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고민은 어떤 부분을 지금 포함하고 있냐면 증강현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리얼리티, 그리고 이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을 포함하고 있는데 메타버스에 관련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 기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엄청나게 성공적인 기업이고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력 상품을 통해서 많은 현금을 계속해서 쓸어 모으고 있다. 그리고 이 현금을 당장 주주들한테 뭐 배당 등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는데, 지금 재투자하는 부분이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웹3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향후에도 구글은 시대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발전하고 진보하든 거기에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구글에 투자를 한다면 향후에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일부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조금 월요병에 시달리실 수 있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저는 조금 있다가 저녁 8시에 2부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차고 에너제틱하게 월요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쓴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요, 욕심나시는 분들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요, 이벤트 신청하시면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 0.07%까지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서는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제 두 번째 책인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을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고요,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